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왜 갔을까? 그리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약까지 셋업이라고 하거든요.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알고 갔으면 진짜 범죄죠. 일단 무죄가 1년에 기소되는 사건들 중에 1%라고 보면 되거든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 그 전략은 똑같습니다. 동영상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가족한테 보냈던 뭐 구조 문자, 하다못해 종이에다가 나 납치당했는데 나 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다, 그런 증거들을 어떻게 해서든 원본을 잘 유지해서 고스란히 가져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서초 변호사 하종원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많은 청년분들이 잔혹한 범행의 피해자가 되고 신체 구타, 고문, 감금 뭐 이런 중대한 범행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혹한 범행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피싱 사이트 운영,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약까지 셋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약 셋업까지 당해서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왜 갔을까? 무엇이 이들을 캄보디아로 향하게 만들었는가? 이 원인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심리에 대해서 파헤쳐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부터 먼저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날 캄보디아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 숙식 제공, 항공권 제공, 월 2천, 고수익을 제안했으니까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는 선택을 했겠죠. 사실상 출국해서 그 검은색 밴에 타기 전까지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검은색 밴에 타기 전까지 그 여정이 짧지는 않잖아요. 과연 단 한 번도 쎄함을 못 느꼈을까?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과연 못했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고액의 소득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고액의 소득의 눈이 멀어서 쎄함을 애써 무시하고 범죄단지로 간 것은 아닌가? 캄보디아로 넘어간 청년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알고 갔으면 진짜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 이제 금괴밀수나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전달책, 특히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눈을 감습니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전세 사기 조직 일당인데 그 범죄 구조가 보이스피싱 구조랑 똑같아요. 부동산 회사처럼 차려놓고 전세 임차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 임차인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말단에서 계약서 관리하고 뭐 돈 관리하고 통장 관리하는 그런 업무로 채용 공고를 심지어 냈어요. 근데 거기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죠.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하나? 하는 그 의문의 순간들이 몇 번 옵니다. 그럴 때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해요. 나오고 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어쨌든 그 순간 스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월급 나오니까 눈 감고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고를 하는 순간부터는 고의예요.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자, 그런데 방금 피디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과연 몰랐을까? 처음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사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하게 될 일이 불법적인 일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나와야 되나? 해야 되나? 일단 모르겠고 해보자.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되지. 라는 마음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그 취업 제안을 받고 출국하기 전까지 소통하는 과정이 될 거 아니에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하지는 않거든요. 텔레그램에서 합니다. 자, 텔레그램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처음 생각? 뭔가 은밀하고 바로 지울 수 있고, 굳이 왜 텔레그램으로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까? 정상적인 한국 회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이런 얘기를 나누는 회사 있나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무시하고, 자, 월 2천이니까 괜찮겠지. 설마 흉악범죄를 시키겠어? 뭐 모른 채 하고 난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진짜 단 1%도 없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를 몰랐다라는 것만으로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있었는지를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캄보디아에 있으신 한국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면 지금 북극에 있건 남극에 있건 간에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이 돼요. 지금 한국에서 못하는 걸 캄보디아에서 했다? 범죄예요. 그 범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켜서 했는데요, 때리니까 했는데요, 이게 뭐 변명이 될까요? 자, 물론 형법 12조에는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면책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구출돼서 한국에 온다고 해도 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미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 나는 끌려가서 감금당한 상태로 이 보이스피싱을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걸 믿어줄까요? 다 처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캄보디아 사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강요된 행위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특정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데이터가 수집된 거는 없지만, 이게 그럼 정말 강요된 행위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 환경이었고, 만약에 범행을 100번 저질렀다고 했을 때 100번 중에 몇 번이 강요된 행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좀 더 높아졌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이분들이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지 않죠. 자, 일단 무죄가 1년에 기소되는 사건들 중에 1%라고 보면 되거든요. 100건 중에 한 건. 무죄 주장을 무조건 일단 1심에서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 그 전략은 똑같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모으세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먹고 자고 구타당하고, 동영상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가족한테 보냈던 뭐 구조 문자, 하다못해 종이에다가 나 납치당했는데 나 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다, 그런 증거들을 어떻게 해서든 원본을 잘 유지해서 고스란히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무죄 주장에 꺼리라도 생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담한 범행의 횟수나 그런 중대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로 끝까지 밀 사건인지, 일정 혐의들은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확실하게 해당 부분만 무죄를 다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덮어놓고 나는 그냥 강요당했으니까 다 무죄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제 꽃다운 청년분들이 도대체 그들이 왜 갔을까? 무엇이 그들을 가게 만들었을까?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근데 오마주 되는 게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단기간에 고수익의 달콤한 기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눈 감고 그냥 간 걸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똑같은 이제 피해 사례 또는 가해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게 현실판 오징어 게임 아니고 뭔가요? 결국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삶을 대하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